이 부분만 지켜도 수익을 낼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구남자입니다. 저는 맛집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만 알고 있는 맛집의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게 없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는 순간 조금 아쉬운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맛집은 하나의 좋은 기업으로 비유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다니는 맛집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만 알 때는 굉장히 화장실도 깔끔하고 물병도 깔끔하고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만족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알던 기업일 때는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적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모아갈 수 있는 정확한 목표치나 그 다음에 시간이 형성이 돼 있을 텐데, 만약 그 부분이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도 사실 심해지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는 저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세력들이 가지고 노는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변동성도 심해지고 이슈나 이런데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 토론방이나 불만이 있는 주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지저분한 변동성을 가진 주식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맛집이건 주식이건 그 목적이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맛집을 가는 경우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목적이 강해요. 나는 이 기업과 같이 성장을 할 거야 라는 이런 조금 이상한 소리 말고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많이 알려진 섹터 중에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자동차, 조선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섹터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 찬반 의견이 많이 가려지는 이런 섹터 중에서 모든 사람은 사실 저는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손실을 내는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 수익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하면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 수익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시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2차 전지는 여전히 저점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는 여전히 고점입니다. 반도체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자동차 시장 끝났습니다.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실 본인들이 마치 다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말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사람들을 실제로 맹신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맹신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이 좋거나 수익을 내는 경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수익을 낼 때보다 오히려 그 수익을 뱉어내면서 굉장히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은 역시 뭐 이 사람입니다, 최고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 수익을 고스란히 반납하고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는 본인의 시드를 10% 20%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고 큰 수익을 보다가 점점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의 시드보다 조금 더 오버해서 실제로 심한 경우에는 대출을 땡겨서라도 기업이나 섹터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평균 단가는 올라가게 되고 결국 본인이 꾸준하게 매집을 했던 평단보다 조금 더 높은 평단을 가지게 되면서 손실 구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을 맞이를 하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조금 더 위험한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출보다 신용이랑 미수를 사용해서 그 주식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까지 보면서 참으로 진짜 위험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수익을 날 때는 굉장히 깊어요. 왜냐면 레버리지를 썼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낼 수 있는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제 손실이 쌓이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미수금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연락이 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법은 맛집에만 다니면서 꾸준하게 맛있는 것만 먹어요. 그 말은 주식에 빗대어 얘기를 하면 저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많은 쪽에서 놀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입맛은 계속 바뀌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취향이나 원하는 것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맛집도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는 맛집이 무조건 최고의 맛집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맛집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주식에서 어디가 맛집이고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지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HTS나 MTS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즉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내가 혹시나 무리한 투자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런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받쳐주면서 수익을 낼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반대로 손실을 낼 확률은 줄어든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손실을 낼 확률이 적다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내가 무리하게 상승을 할 때 고점일 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뭐
뭐 예를 들어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을 찾아다니는 투자자들이 본인이 충분히 실수한 구간을 메꿔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가득한 개인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포함해서. 근데 그런 점들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와서 본인의 물량을 받쳐줄 수도 있어서 점점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욕심을 내서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대금이 받쳐주는 상황에서는 나가기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면 손실을 낼 확률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할 때 사실 급등할 때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본인의 실수를 어느 정도 메꿔주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를 보면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그때는 거래대금이 몰리면서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수익을 줬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굉장히 나쁜 기업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저 때는 사실 제가 알기로 2차전지에 거래대금이 다 몰렸고 관심이 쏠렸을 때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많은 곳에서 매매를 해야 돼요. 어설프게 거래대금이 사라지고 있는 쪽에 이 섹터는 여전히 저점입니다, 이런 말만 듣고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거래대금이 없는 곳에서 놀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기에 앞으로는 저는 어떤 기업에 어떤 섹터에 거래량이 많이 몰릴 건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꼭 체크하면은 손실 낼 확률이 줄어든다고 어느 정도 제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